예, 이번 시간에는 TCP/IP 과목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앞 시간에 네트워크 일반 과목 학습을 했죠. 네트워크 일반은 그 시험 문제가 TCP/IP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트워크 일반 이제 처음 입문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네트워크 일반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해두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TCP/IP라든지 또는 뭐 NOS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일반에 상당히 좀 제가 비중을 많이 두고 강의를 진행했던 이유는 나머지 이 TCP/IP 그 다음에 NOS 그리고 1급에서는 뭐 정보보호 개론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총 5과목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기기 이제 진행이 TCP/IP, NOS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기 운영기기에 들어가죠. 그쵸? 네트워크 운영기기 그 다음에 정보보호 개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 일반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물론 시험 비중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TCP/IP가 그다음에 NOS 이 두 과목이 가장 많이 이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하지만 네트워크 일반에 대한 이 과목이 제대로 이론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TCP/IP나 NOS 공부하기 어려워요. 쉽게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네트워크 일반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TCP/IP 나머지 과목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트워크 일반 과목을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고 TCP/IP 과목 학습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TCP/IP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일반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다 아시죠?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약속이죠.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토콜 하면 TCP/IP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고요. 자, OSI 7계층, 자, 앞에서 배웠죠. 이 OSI 7계층과 TCP/IP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TCP/IP는 이렇게 TCP하고 IP가 이제 같이 합쳐져 있는 프로토콜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TCP는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OSI 7계층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물됐네 전세표 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은 이제 4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은 3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TCP는 전송 계층에 해. 그 다음에 IP는 I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상해 응용 프로그램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TCP/IP를 이제 4계층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응용 계층이 있어요. 상위 응용 프로그램 계층. 여기 딱 나눠서 뭐 전송 계층 이렇게 딱 나눕니다. 뭐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계층 뭐 해가지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인터넷 계층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4계층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응용 프로그램 상위 응용 프로그램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TCP/IP를 좀 볼게요. TCP/IP는 일단 요 TCP/IP에 대한 개념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우선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그 미국의 국방성 그쵸? 아르파넷이죠. 예. 아르파넷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혀 다른 그런 플랫폼 간의 통신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토콜로서 등장을 했고요. 뭐 이거에 대한 TCP/IP에 대한 특징은 뭐 뒤에서 이제 학습을 할 테니까 그때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 TCP 나왔죠? TCP는 데이터의 전송 방법을 결정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OS의 7계층 중에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신뢰성 있는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TCP를 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전송 계층에 또 잘 알려지는 프로토콜 있죠? UDP.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UDP는 이제 TCP와 같은 전송 계층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비연결 지향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돼요. 이건 연결 지향성, 비연결 지향성. 그래서 연결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리 그 연결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연결 지향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UDP는 뭐 연결이 됐는지 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뭐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응답 무조건 보내고 보는 거예요. UDP는. 예, 그래서 이제 연결에 대한 확인성 없이 상당히 그 신뢰성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그 공중파 방송 같은 라디오 방송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UDP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패킷의 다중화, 순서 제어, 그 다음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에러 제어 기능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뭘까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수신 측에서 어떤 응답 메시지가 없어도 어떤 그 미리 약속되어 있는 그런 크기만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윈도우 크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미리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그 크기를 갖다가 보내는 거죠. 상대방에서 수신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약속되어 있는 크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용자 그 수신자 측에서 어떤 응답 메시지가 없어도 어떤 그런 방식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입니다. 그리고 패킷의 순차 번호와 CRC 이제 이거는 에러 검출 그렇죠? 패킷의 순차 번호와 CRC를 이용해서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 번호까지 넣고 에러 검출까지 하니까 오류가 있으면 다시 재전송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겠죠. TCP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토콜에 뭐 FTP, 텔넷, 뭐 SMTP, 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내용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여기는 이게 있을 이유가 없죠. 예. 이게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인데 예, 여기 중간에 설명이 빠졌나요? 예, 아니죠. 여기 이제 응용 계층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네, 일단 요거는 좀 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TCP라고 하는 거 신뢰성과 보안성이 우수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보안성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순서 뭐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하고 다 하는 것들이 자, 연결성과 즉 신뢰성과 보안성이 우수한 그런 연결형 프로토콜 방식이 바로 TCP입니다. 그래서 이 TCP는 이제 전송하거나 에러 검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OS의 7계층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전송에 데이터의 전송 방법을 결정하는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를 보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각 호스트의 주소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의 주소라는 얘기는 뭐예요? 호스트는 그 인터넷상에 있는 그 컴퓨터의 주소죠. 예, 컴퓨터. 우리가 이제 그 IP, 뒤에서 IP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IP에는 뭐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호스트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주소에 여러 대의 호스트들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보시면 한 회사에 뭐 네트워크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에 붙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들도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각 컴퓨터들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주소에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의 주소, 이게 이제 호스트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IP라고 하는 거는 해당 그 컴퓨터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IP 주소 체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OS의 7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3계층에 해당이 되죠. 3계층에 해당되고 데이터그램 기반으로 하는 그런 비연결형 서비스입니다. 비연결형 서비스. TCP 같은 경우에는 연결형 서비스, 연결형 프로토콜. 이거는 비연결형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 패킷의 분해 조립, 그다음에 주소 지정, 경로 선택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패킷을 이제 유실 또는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패킷의 주소와 경로를 설정을 해서 주소를 지정한다고 했죠. 분해와 조립을 해서 주소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경로 선택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TCP/IP 계층과 각 프로토콜인데요. 이제 이게 자, 요 이제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네트워크 일반 과목에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네트워크 계층에는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TCP 뒤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TCP/IP 계층을 4계층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TCP/IP 계층을 4계층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다시 얘기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OSI 7계층, OSI 7계층을 TCP/IP 계층으로 표현할 때 4계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 또는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각 계층마다 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좀 그림을 좀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네트워크 일반 과목에서 배웠던 OSI 7계층과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로 TCP/IP 계층별로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OSI 7계층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랜 카드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우리가. 자, 랜 카드. 이건 이제 랜 카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 계층, 데이터 링크 해주는 계층. 그런데 이제 이거를 TCP/IP 4계층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4계층으로 나타내면 이 데이터 링크 계층과 그 다음에 물리적 계층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계층 또는 인터페이스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랜 카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전송 매체 랜선으로 전달되는 신호, 이런 것들, 이제 디지털 비트화해서 보내지죠. 이런 계층이 랜 카드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을 이제 인터넷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와 같이 IP라든지 그 다음에 ICMP, ARP, 뭐 RARP, IGMP와 같은 이러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터넷 계층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 IP가 여기 이제 인터넷 계층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뭐 이렇게 이더넷, 이제 이더넷이 이제 랜카드라고 보시면 되죠. 이더넷, 뭐 토큰링, 프레임 릴레이, ATM. 자, 이거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이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 프레임 릴레이와 ATM은 이제 고속 통신이죠. 고속 랜 통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더넷도 역시 패스트 랜, 이더넷, 랜 카드에 해당이 되는 토큰링, 토큰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토큰링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 고속 통신 방법에 FDDI가 있었죠. 앞에서 배웠었던 FDDI,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일반 과목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일반 과목은 필히 좀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셔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 나중에 뒤에 나오는 TCP/IP, NOS 이런 과목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전송 계층에 있는 부분이 바로 TCP/IP는 똑같아요. 전송 계층이. 이 중에서 이제 TCP/IP, UDP,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 지향성 프로토콜, 이건 비연결 지향성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OS의 최 계층에서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트인데 이건 전송 계층이라고 그랬죠? 이건 전송 계층이에요. 트랜스포트 계층은. 그래서 전세표 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응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응용 계층이라고 얘기하죠. 전세표 응으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세 가지 계층, 세션과 프레젠테이션,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뭐예요? 이건 표현 계층이에요. 표현 계층. 여기 이제 영어로 나타내는 프로젠테이션, 이거 프리젠테이션이 맞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프리젠테이션 계층,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표현 계층,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좀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프리젠테이션 계층인데, 이건 이제 PRE,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계층, 이건 즉 다시기해서 표현 계층이에요. 요거를 또 이제 혼돈하셔가지고 또 제대로 못 외우시면 또 안 되죠. 이 정도는, 이건 전송계층, 전세표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세표응, 요 세 개 계층 합쳐서, TCP/IP의 4계층에서는 이걸 응용계층으로 그냥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응용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대표적인 거, 텔넷, HTTP죠. HTTP도 빠졌네요. 자, HTTP, 그 다음에 뭐 FTP, 텔넷, 이건 원격 접속에 사용되는 원격 접속 프로토콜이죠. SMTP, 메일에서 사용하는 DNS, SNMP, 이런 것들 전부 다 뒤에 나올,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프로토콜들입니다. 자, 이제 TCP/IP 과목에서 다 배우게 될 프로토콜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그 구조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TCP/IP의 4계층과 OSI 7계층의 어떤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인데요. 이 IP는 주소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 주소에 대한 부분,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IP 주소라는 건 뭐예요? IP 주소는 자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디 뭐 네이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네이버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포털이니까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면 이 네이버 회사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들이 서버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네트워크상에 있는 서버 또는 컴퓨터들을 호스트라고 얘기해요. 호스트.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다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 포털 사이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 서버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위치를 표현을 할 때 IP 주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IP라고 하는 개념으로 찾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편을 만약에 우편을 배달을 한다면 뭐 택배나 그러면 그 택배가 그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택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마찬가지로 해당 그 컴퓨터를 우리가 해당 자원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네이버에 대한 그 네이버 컴퓨터로 접속을 해줘야 돼요. 그게 IP 주소입니다. 네트워크상의 주소를 IP 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IP 주소는 자, 이와 같이 IP 어드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십진수 형태로서 표현하죠. 그렇죠? 이렇게 십진수 형태로서 표현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4바이트, 즉 8비트가 4바이트죠. 이렇게 8비트씩 나누어서 이진수 형태로 표현돼서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진수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172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수 계산하시는 거 이제 이진수 계산하신 정도는 이제 아시죠? 그 정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시험 못 봅니다. 1010, 1100, 8비트라고 계산했을 때, 여기 오면 이제 128, 그죠? 128, 256이죠? 256, 128, 1이 여기 있으니까, 128인 게 64죠? 64 더하기 뭐 128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172라고 하는 10진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172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168 나오고 이거는 이제 1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건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10진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8비트들을 우리는 옥텟이라고 그러고요. 이 옥텟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점을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토탈 32비트의 길이로, 즉 바이트로 표현한다면 4바이트 길이로 구성된 그런 논리적인 주소 체계로 그런 주소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모양은 이와 같이, 그러니까 10진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2진수 형태로 해서 8비트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옥텟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옥텟. 1바이트 4개를 조합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실제는 이진수로 표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구분이 되고, 이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진수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상에서 URL을 칠 때, 예를 들면, www.naver.com, 이렇게 치고 들어가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도메인. 자, 이걸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주소는 어떻게 들어가는가요? 해당 이 서버에 접속할 때, 네이버 서버에 접속할 때는 이 주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진수 주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진수 주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그 네이버로 실수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숫자로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소를. 그래서 인간이 알기 쉬운 이런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주소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그래요. 도메인 네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서버가 이제 DNS 서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NS 서비스라고 되게 도메인 네임.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알기 쉬운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DNS에 대한 부분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URL 상에서. 그렇죠? 인간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을 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해당 그 네이버 컴퓨터에 주소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그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알아야지만 치고 들어가는데, 그런 IP 주소를 인간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이진수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게 이제 그 이진수 형태로 표현하기가 좀 귀찮죠. 귀찮기도 하고 이거 숫자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0진수 형태로 해서 가운데 점을 찍어서 이 옥텟을 4개의 옥텟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총 이 32비트니까 표현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2에 32비트 하면은 거의 뭐 한 42억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42억 개 정도의 주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P 주소의 체계를, 자, 이게 이제 체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뭐 클래스로 막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우리가 8비트라고 그랬으니까, 자, 2의 8승이면은 256이죠. 그래서 최대 나올 수 있는 숫자, 255, 먼저 10진수로 표현하면 255, 255. 이렇게 되죠. 2의 8승은 256개죠. 256개니까, 이제 실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000에서, 그쵸?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각 이제
한 옥텟당 256개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전체 계산하면 개수가 32비트니까 총 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42억 뭐 4만 9천 뭐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42억 9,490 뭐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그 체계를 IP V4 다시 얘기해서 4개의 옥텟을 갖고 있어서 4를 씁니다. 이건 다시 V는 뭐냐 버전이죠. IP 버전 4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버전 4는 지금 다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어서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없어요. 거의 주소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그 IP 버전 6이 나왔죠. IP 버전 6. 그쵸? 최근 이제 트렌드에 맞게 IP 버전 6가 나온 거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IP4를 이용해서 현재는 IP4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쵸? IP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16진수로 표현합니다. 16진수로 표현하고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16진수 형태로 해가지고 뭐 00, 뭐 0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고요.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주소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IP4를 버전 4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달라진 점 같은 것들은 IP4 버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사용하게 될 IP 버전 6와 어떤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IP4에서의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게, 즉 주소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게 뭐 일종의 뭐 계급과 같은 거죠. 뭐 계급, 뭐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 이제 보시면 인터넷 공동체는 초기에 그 네트워크의 크기별로 5개의 주소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소 클래스는 어떤 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이 되는지 또는 어떤 비트가 그 컴퓨터의 아이디로 사용이 되는지를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가능한 네트워크의 개수와 네트워크당 가능한 그 호스트의 개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주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면 그림에는 A, B, C 3개 클래스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5개니까 D 클래스와 E 클래스가 있습니다. D 클래스, E 클래스 이렇게 D 클래스, E 클래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클래스에서 총 5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이렇게 그림 구조 체계를 좀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그 컴퓨터 호스트의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호스트의 아이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A 클래스는 또 이제 잘 보면 첫 번째 비트를 0으로 시작하고요. B 클래스는 2개 비트를 10으로 시작을 합니다. 10, 10으로 시작하고요. C 클래스는 110으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예 그냥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이제 0으로 시작하고 10으로 시작하고 11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시작하는 IP 주소를 A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으로 시작하는 IP 주소는 B 클래스, 그 다음에 110으로 시작하는 IP 주소는 C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클래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으로 시작하니까 뭐 0, 옥텟으로 나누면 0, 0, 0에서 이렇게 1이 되겠죠. 111까지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물론 여기 0 3개씩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뭐 4개씩 이제
8개씩 써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예. 근데 10진수로 표현했을 때 그냥 3개씩 표현한 겁니다. 여기도 10진수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이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0에서부터 뭐 00000에서부터 뭐 11111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000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A 클래스이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신호를 한 번에 뿌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이제 신호를 한 번에 뿌릴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000은 A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그 컴퓨터에다가 서버를 설치할 때 자신의 서버임을 나타내는 루프백 주소 있죠? 그 주소는 127.0.0.1 1이거든요. 이게 로컬호스트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프백 주소라고 그래서 따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000과 그 다음에 127.0001이라고 하는 이 주소는 제외를 하고 A 클래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 주소는 0.0.0.1부터, 왜냐면 000은 이제 이건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신호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빼고, 그 다음에 127이 들어가면 안 돼. 127. 0.0.1에서 127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126.255.255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주소 체계가. 왜냐면 뒤에 있는 건 이제 다 호스트 주소니까, 그렇죠? 컴퓨터 주소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즉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소가 2로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주소죠. 앞에 있는 네트워크 주소가 2인 경우에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네트워크 주소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뒤에 나오는 요게 호스트 주소니까 주소 2라고 하는 네트워크 주소 2에 붙을 수 있는 장비의 수, 즉 컴퓨터죠. 호스트의 개수는 총 몇 개요? 이게 8비트씩 24니까 2에 24승하면은 총 1677만, 그렇죠? 1677만 개의 어떤 컴퓨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거대한 대형 조직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 하나당 컴퓨터가 붙을 수 있는 개수, 뒤에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클래스는 그래서 규칙이 1번부터 주소가 1번부터 해서 126.000 이렇게 주소가 붙는 거예요. 여긴 117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루프백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000, 그다음에 2번 그러니까 1번부터 1번 000에서부터 주소 하나당, 그쵸? 1000에서부터 12525까지 주소 하나당 붙는 컴퓨터의 장비 수는 1677만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소 체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1에서부터 126 두로까지, 여기 두로까지가 가는 거겠죠. 두로. 그래서 이제 A 클래스는 표시할 수 있는 앞에 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에서부터 126.00 이렇게 시작되는 주소는 전부 다 A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A 클래스는 주로 이제 처음에 이 주소 체계를 만든 미국의
미국에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가져다 쓰겠죠. 그쵸? 그러면 B 클래스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B 클래스는 이제 앞에 1, 0으로 꼭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1, 0으로. 따라서 1,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진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앞에 1이 붙었으니까 이거 이제 옥텟으로 나눴을 때 128이 되는 거죠. 128에서부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값, 뒤에 나오는 128에서부터 이게 최대 나올 수 있는 값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28.0 여기가 처음에 출발값이 되는 거죠. B 클래스의 시작값.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최대 나올 수 있는 값, 네트워크 아이디 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 111 1이 들어갔을 때 이걸 계산하면 191이 정도가 나올 거야 앞에. 그쵸? 191이 나오고 네트워크 주소 여기도 이제 최대 111까지 나온다면 드로우가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 값이죠. 최대값 111이 나올 테니까 드로우 여기까지가 이제 B 클래스의 주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요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이 뒤에가 8비트죠. 2의 8승계죠. 2에 만약에 이게 16승계가 된다면은 그죠? 2의 16승이니까 네트워크 주소를 하나 받았을 때 장비 호스트의 개수는 65,500개죠. 534개 정도의 장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 수니까. 그죠? 이게 이제 B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클래스. C 클래스는 좀 주소는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시면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1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소 체계가 뭐 이제 이거 계산하면 192부터 이렇게 계산되겠죠. 192.0.0 10진수로 표시한다면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이게 이제 뒤에가 223이 나와요. 여기 이제 111이 계속 붙으면 223이 나오겠죠. 223 에서부터 드로우로 쭉 나오면 되겠죠. 여기 이제 드로우로 111 붙으면 드로우로 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와 B, C 클래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클래스, 이 클래스는, D클래스는 이제 연구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 클래스는 유니캐스용으로 그 여분의 자원으로 남겨뒀다고 하는데요. 현재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A, B, C 클래스가 중요한 거고요. D와 E는 D는 연구용 클래스, 그 다음에 이 클래스는 유니캐스용으로 일단 남겨놨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그 C 클래스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 쪽에 이런 C 클래스를 나누어 가지고 쓰고 있고요. 주로 여기는 B 클래스는 유럽이나 뭐 러시아 이런 곳에서 이런 B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A 클래스는 거의 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주소 클래스에 대한 부분 나머지 좀 정리를 하고 사설 IP 뭐 이런 사설 IP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필요한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